오늘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포 분열. 자, 세포가 분열해야 하는 이유는, 자, 세포 분열부터 봅시다.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 결과로 생장 또는 재생, 이러한 특징 등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질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게 세포인데, 이런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수를 늘리는 게 더 어떻더라? 유리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요 표면, 부피분의 표면적, 요 값 때문에 그래. 부피분의 표면적. 자, 요 하나였을 때, 요 지금 1cm, 2cm, 3cm짜리의 세포를 가정을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녀석은 표면적이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부피는 1이 될 거고, 따라서 부피분의 표면적은 6입니다. 근데 한 면의 길이가 2cm면 표면적은 4 곱하기 6해서 24. 그리고 부피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부피는 2의 세제곱 8. 그러면 8분의 24, 3. 3, 3, 9, 6, 54에 27. 그러면 2. 좀 어떻더라? 세포가 작을수록 부피분의 표면적. 자, 세포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더라라는 거. 작을수록 유리. 자, 염색체는요.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언제 존재하느냐? 세포 분열 시에 존재하더라.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세포가 분열할 때만.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손상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균일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동일한 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체로 돌돌돌돌 묶는 거야. 그때 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DNA를 다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DNA가 뭐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자, 이 DNA의 특정한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연결되어 있다. 왜? 우리 몸은 23개의 DNA 쌍으로 존재를 하는데,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는 수십만 가지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DNA에도 많은 수의 유전자들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 염색 분체, 여기 보면은 요 가닥과 요쪽의 요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줘.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이고요. 자,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왜 같을까?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야.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알겠나요?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어떻게 생겨 있느냐? 사람은요, 46개의 체세포를 가지고 있어. 자, 46개인데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주고, 하나는 엄마에게, 하나는 아빠에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계, 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46개 중에 23개는 엄마, 23개는 아빠에게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 그러니까 기능도 당연히 같겠지. 자, 이때 상염색체란 남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 1번에서 22번까지 22쌍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성염색체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고, 여자는 XX, 남자는 XY. 따라서 남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n은 44 플러스 XY 이렇게 표현하고, 여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n은 44 플러스 X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다? 44 플러스 XX. 요 앞에 EN이라고 붙여주는 이유는 얘가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따라서 엄마에게 22개랑 X, 아빠에게 22개랑 X를 물려받는다. 남자는 44 플러스 XY, 엄마에게 22개 플러스 X, 아빠에게 22 플러스 Y개를 물려받는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 보면은 생물마다 염색체 수가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같은 녀석들도 있어요. 서로 다른 종이지만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종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염색체 수가 많다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인데요. 자, 체세포 한 개가 뭘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분열 전에 뭐더라? 간기에서 뭐 유전물질 복제하는 등 세포 분열을 뭐한다? 준비한다. 간기 다른 말로 우리가 준비기라고 불렀죠. 그 이후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눠집니다. 핵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고요.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전, 중, 후, 말. 됐습니까? 간기부터 갑니다. 간기. 분열 전에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거고,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배. 핵막이 존재하고요. 자, 뭐야? 염색체가 실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거 뭐라 불렀지? 염색사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갑니다. 전기는요, 핵막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핵막이 없어지고 있어. 자, 핵막이 없어진다. 그리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기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어떤 특징? 묶고, 염색사를 염색체로 묶고, 만들고, 염색체를 찍기 위한 방추사를 만들고, 핵막을 없애더라. 그지? 그래서 하나는 바꾸고, 만들고, 없애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없애고, 만들고, 바꾸고. 그 다음 중기였어. 중기는 뭐였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핵막 사라지고 방추사. 그리고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 아주 짧아. 이 중기는요. 그렇지만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후기는요. 염색체를 염색 분체로 분리합니다.
염색 분체 분리. 그리고 양쪽으로 이동. 말기는요. 자, 핵막이 나타나는 두 개의 기 만들어지는 쭉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지? 전기의 역반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전기에서 묶고 만들고 없앴으니까 얘는 반대로 풀고 없애고 다시 만든다. 뭘 풀어? 염색체를 염색사로 풀고 뭐를 없애? 방추사를 없애고 또 뭐를 만들어? 핵막을 만든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된다?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된다. 세포질 분열. 됐습니까? 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자,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나눠지는데 동물 세포는 어땠습니까? 바깥쪽에서 세포막이 잘록하게 들어가면 세포질이 나눠진다. 교수님 뭐라 그랬지? 세포질이 함입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포질 함입.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었어. 그렇지? 여기 세포벽. 따라서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양쪽으로 커가면서 어떻게 된다? 세포벽을 만든다. 됐나요? 세포벽을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포판 형성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수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었고요. 자, 체세포 분열은 반복될 수 있었어. 왜? 또 세포 분열이 더 필요하면 또 세포 분열을 하고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분열은 반복될 수 있더라라는 거지. 됐지요? 자, 넘어가도 되겠니?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이게 사실 이것도 있어.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 그냥 말 그대로 생식이야, 생식.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가더라라는 거지. 그런데 다세포 같은 경우는 생장이나 재생, 몸이 점점 자라고, 그 다음 상처가 낫고 이런 것들이 체세포 분열 결과였더라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은 뭐더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무슨 세포, 생식세포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N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감수 분열은 간기를 거친 후, 간기는 공통이에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자, 감수 1분열 갑니다. 상동염색체가 상동염색체 분리,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형 분열이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 전기. 간기는 똑같아, 아까랑. 자,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 전기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아까 앞에서
묶고 만들고 없앤다. 살을 염색체로 묶었고 또 방추사를 만들고 또 핵막을 없앴어. 그치? 똑같아. 다만 만들어지는 염색체가 뭐더라? 이가 염색체더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전기나 감수 1분열 전기는 똑같이 묶고 만들고 없앤다라는 거. 묶고 만들고 없앤다. 그런데 차이라고 하면 뭐더라? 이가 염색체더라. 이가 염색체. 알겠죠? 이가 염색체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 자, 그럼 이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건 중기. 중기는 똑같아 다 뭐야? 다 가운데에 배열되는 거야. 가운데 배열. 알겠죠? 후기도 다 똑같아. 다 찢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 상동 염색체. 근데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뭐가 분리? 그냥 염색체 분리였다면 얘는 상동 염색체 분리. 그 차이야. 찢는 건 똑같은데. 그다음 말기 세포질 분열, 핵막 나타나고 세포질이 나누어져서 두 개 쌀 세포 만들어. 똑같아. 말기도. 다만 감수 1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는 게 없어. 왜? 2분열에 다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전기나 감수 1분열 전기나 체세포 분열 중기나 감수 1분열 중기나 체세포 분열 후기나 감수 1분열 후기나 똑같은 과정들인데 거기서 미세한 차이들만 있더라. 무슨 차이? 감수 1분열은 그냥 이가 염색체라는 거.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 그리고 후기에서는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로 분리됐다면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감수 2분열입니다.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돼. 여기서 하나 또 참 얘기해야겠다. 여기는 EN, 얘도 EN, 얘도 EN인데 여기서는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밖에 안 갔기 때문에 N. 여기서 말기에 핵상이 반감된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핵상 반감. 그래서 이형 분열이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라는. 됐나요? 자, 감수 2분열은요 염색 분체가 분리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동형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동형. 그래서 자, 전기에는요 감수 2분열 전기가 시작되는데 복제가 따로 없어. 감수 2분열 전기에는 간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핵막이 사라진다. 똑같아. 전기는 다 똑같아. 다만 여기서 염색체가 1분열 말기에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질 않았으니까 전기에도 다시 묶일 필요는 없겠지. 그것 빼고는 다 똑같아. 자, 중기 뭐야?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 똑같아. 다. 후기 염색 분체 분리. 염색체가 찢어지면 염색 분체. 이가 염색체가 찢어지면 상동 염색체. 그래서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고 말기는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상복구. 그래서 전기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 풀어지고
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염색체가 찢어지면 염색 분체였어. 얘는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2분열에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찢어지면 상동 염색체였지. 얘는 감수 1분열에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야. 이가 염색체. 감수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거. 알겠죠? 그 다음. 자, 감수 분열의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절반이더라. 생식세포가 체세포의 절반. 따라서 아빠에게 23개, 엄마에게 23개를 받아서 자식이 몇 개가 된다? 다시 46개. 즉,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게 감수분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아빠가 46개를 그대로 자식에게 다 주고 엄마도 46개를 그대로 자식에게 다 주면 자식은 96개가 된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자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손에게 동일한 수의 반씩 염색체를 줘야 된다. 됐지요?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비교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고 딸세포 수가 2개. 그리고 이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았고요. 염색체 수는 2n에서 그대로 2n으로 변함이 없어. 그리고 분열 결과 생장과 재생. 물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생식도 있었지. 자, 감수 분열은요 2번 분열합니다. 그래서 딸세포 수가 4개.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됐었고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2n에서 n으로. 2분열은 n에서 n으로 변함이 없었고 얘는 생식세포 형성을 통해서 자손의 핵상을 유지해 주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거 캡처를 해놓고 넘어가야겠다. 잠깐만. 요거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개념은 오투로 보고 있어 지금. 올백에는 개념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좋지 않다기보다는 이거를 잠깐만 다시 들어가야겠다. 가끔 이게 몇 장 쓰고 나면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드리자. 자, 그 다음에 또 이러네. 됐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사람의 발생. 자, 사람의 발생이라는 건 뭐니? 발생은 개체로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불러. 그래서 영어로 제너레이션이야. 그 다음 개체가 된 이후 자라나는 과정. 이거는 우리가 생장이라고 불러.
growth. 자, 발생과 생장.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는 출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과 생장 같이 얘기를 할 거야. 생장은 얘기 안 하겠지. 발생만 얘기하겠지, 여기서는.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뭐에 의해서? 감수분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에 의해서 생식세포, 즉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면 이 정자와 난자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수정이 되겠지. 자, 수정이 되면 이 수정란이 발생을 시작하고요. 발생이 되고 플러스 얼마? 266일이 지났을 때 출산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지. 자, 발생은 배아와 태아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생식세포부터 봅시다. 감수분열 결과 남자에게서는 정자, 여자에게서는 난자가 만들어진다. 자, 정자는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올챙이처럼 생겨 있고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 그래서 에너지를 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부분. 꼬리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더라. 자, 미리 뭐 얘기하겠지만 이 운동성은 부정소에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난자지. 난자는 세포질에 많은 양분이 저장이 돼 있다. 발생에 필요한 많은 양분들이, 따라서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두 번째, 핵도 당연히 있어야지. 유전물질. 아까 얘기했던 23개. 얘도 23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그리고 크기 난자가 크다. 운동성 정자만 있다. 난자는 없습니다. 이건 없어. 23개로 염색체 수는 같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정자가 운동을 해서 난자하고 만나. 그래서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수정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수정란을 만드는데, 수정란은 46개의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어떻더라? 같다. 정자, 난자는 각각 23개였었지. 그래서 이 수정란은 23 더하기 23, 23은 뭐야? 46개가 된다라는 거. 이때 수정란이 세포분열. 자, 여기서 말하는 세포분열은 체세포 분열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체가 되는 걸 우리는 발생, 아까 얘기했지?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인 난할이 일어난다. 난할이 뭔데? 체세포 분열이지만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그냥 분열 이렇게, 그래서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세포 수는 늘어나지만 크기는 점점 작아지더라. 자, 이렇게 난할을 거친 배아는 자궁 안쪽벽에 파묻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착상이라고 불러. 착상. 수정이 되고 약 일주일이 지나면 이 수정란이 포배 상태로 난할 과정이야. 난할이 되면서 포배가 되는 거야. 포배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데 요거를 착상이라고 부르고, 착상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임신했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배란이라는 건 난자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나냐면 수란관 상단부에서 만납니다. 난할. 수정란이 난할을 거듭하며 세포수를 늘리며 어디로? 자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착상. 약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가 되어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간다. 착상. 그래서 자, 수정란이 한 번 분열하면 2세 포배, 두 번 분열하면 4세 포배, 세 번 분열하면 8세 포배. 점점점에서 30, 16, 32, 64, 128에서 포배. 포배는 안쪽 공간이 살짝 비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소화관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 자, 이때 자궁에서 배아는 뭐를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여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개체로 성장한다. 자, 착상 이후 뭐가 만들어져? 태반이 만들어지고요. 이 태반이 물질을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모체로부터 태아에게는 필요한 영양소, 산소와 영양소를 반대로 태아가 만들어내는 노폐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모체로 전달이 된다. 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 덩어리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불러? 배아. 그리고 약 8주가 지나면 중추신경계, 팔, 다리, 머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태아라고 불러주고요. 태아는 수정된 지 약 며칠? 266일이 지나면 출산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꼭 266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 266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정되기 전에 약 14일 전에 마지막 월경 시작을 하거든 보통. 그래서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총 얼마? 280일 후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약 280. 왜냐면 마지막 월경이 시작되고 14일이 지나야 배란이 되거든. 그때 수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280일 후를 우리가 출산 예정일로 잡는 거지. 자, 요거는 뭐 다 알 테니까 요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은 한 번쯤 읽어보고 요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남자는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부정소에서 성숙합니다. 성숙하면서 운동성을 갖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 저정낭하고 전립腺 요 부분이 정액을 생성하는 곳이고 이 정액이 정자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정자의 이동 통로는 수정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수란관 난자의 이동 통로 얘는 정자는 수정관 그리고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곳 질은 정자가 들어오고 태아가 나가는 통로도라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필기 꼭 좀 해보셔야 됩니다. 수고했어요.